네, 방금 보신 군산 여성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요. 한국범죄학연구소의 엄건영 선임연구원과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최면기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리포트를 보셨습니다만 이 실종 여성이요. 이미 자기가 그런 위험을 인지하고 그 경관에게 갔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네,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임신이라는 부분이 아직 밝혀지진 않지만 네. 그 아이가 있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설마 이렇게까지 나한테 해코지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내연 관계였다면 이 씨가 실종 직전에 이제 가족들한테 정경사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위험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건가요? 글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이제 그 뭐 언니나 이런 예. 친척을 같이 데리고 나가서 현장에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나가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감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를 하려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리가 가능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쫓기고 있는 정경사 같은 경우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절박한 입장, 본인 입장에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반대로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그 경사는 지금 유부남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관계에서도 이런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까? 근데 여성의 마음과 남성의 마음이 다르게 되는데요. 이제 섹스라고 하는 게 네. 쾌락의 목적이 있고 이제 생식의 목적이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쾌락의 상대방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호감을 가졌던 경우가 오히려 아이를 가지게 되게 되면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나하고 막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는 다른 사람하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유전자 검사상에 있어서는 자기 아이라 하더라도 네. 뇌에 있는 본능이 음. 의심을 갖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기피하게 되고요. 어. 또 아이 같은 경우에도 절반은 엄마한테 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엄마 자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고 신뢰하지는 않으면서 그냥 즐거운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그 아이의 절반은 이 여성한테 오거나 이 남성한테 오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됐을 때도 거부감이 심해져요. 저런 애가 나오면 어떡하나. 어. 그렇기 때문에 네. 한쪽의 입장에서는 관계를 끝내려고 하게 되고 또 예. 반대쪽의 입장에서는 또 여성의 입장에서는 대부분 아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급적 놓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그렇군요. 어. 근데 요새 보면요, 이 불륜이나 내연 관계로 인한 범죄가 많아지고 있어요.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이 작용하는 그거는 건가요? 많아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대부분의 살인, 그러니까 살인은 보통 남자와의 살인, 남자와 여자와의 살인으로 나누는데요. 네. 남자와의 살인이 아닌 남자가 여성을 살인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살인하거나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하더라도 다 치정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수명도 길어지고 문명도 발달했지만 불과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50명, 100명 마을에 살았거든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그 안에서 서로 결혼할 수 있는 괜찮은 여성, 남성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을 놓치게 되면 평생 못하게 되거든 거고 네. 유전자도 이제 그 번식할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강렬한 질투의 본능이 있는데 네. 그게 대부분의 사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조절이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조절이 안 돼요. 그렇게 돼 가장 남자가 여성을 살인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살인하는 대부분은 부부 간에 일어나거나 애인 간에 일어납니다. 그런 질투심 치정에 때문에, 의한. 네. 치정 때문에 일어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수사가 진행되면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이 경사가 모범 경찰까지 수상했던 사람인데 예.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중적으로도 막 바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 모범적으로 경찰 생활한 거는 그 과정상으로 다 맞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본인이 이제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 불륜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경우에 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모범 경찰의 이미지가 이 불륜 사건으로 해서 다 파탄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런 범행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평소 어땠어요? 네. 라고 물어보면 되게 성실하고 건실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로는 이렇게 큰 범행을 네. 저지른 경우가 많아요. 이번 사건도 네. 그렇고요. 어떤 심리가 작용을 하나요? 이제 인간한테 이제 자서전적 기억이란 게 있거든요. 예. 한마디로 우리가 누구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 어때? 그러면은 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럼 본인도 본인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난 성실한 사람이야. 아, 스스로에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난 원래 여자랑 바람 피고 원래 난 그냥 지저분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불륜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한다 그래도 개의치 않아요. 난 원래 그런 놈이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나는 굉장히 성실하고 올바른 사람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미지가 깨어진다는 거는 남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도 깨어지는 게 두렵지만 예. 나에 대한 이미지도 깨졌기 때문에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극단적인 하는 수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게 싫은 거겠죠. 네, 그럼 예. 나를 잃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이 경사가 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수사 방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잘 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1차 때는 조사를 했는데도 풀어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도망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일단 1차 때 경찰이 가장 실수한 부분은 관내 경찰관이잖아요. 예. 네, 관내 경찰관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군요. 일단 인정적인 부분이 솔직히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두 번째는 치정 관계라는 건 파악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자가 신고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확인해달라고 했을 그렇죠. 것이고 예. 또 온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뭐 핸드폰 문자 메시지나 이런 거는 그 바로 달라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치정 관계인 건 알고 있었는데 다만 이 사람이 경찰관 신분이기 때문에 설마 범죄를 저질렀겠냐 하는 예단이 작용했고 두 예. 번째는 신분 관계가 명확한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할 경우에 구속영장이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거든요.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놓친 부분. 세 번째는 좀 안타까운 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진에서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긴급 체포를 한 이후에 그렇죠. 제 48시간 이후에 사전 영장을 청구해서 어떤 식으로는 처리가 가능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을 놓쳤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사건을 장기화하고 경찰한테는 큰 오점을 남기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됐다고 좀 보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수사를 하니까 이거 강압 수사로 내가 고소하겠다 이렇게 네. 나왔다고 하는데 네. 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강원도 영월에다가 차를 버리고 다시 군산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옷도 버려졌는데 나흘이나 지났다고 하고요. 네.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제 추정상으로 만약에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경사가 조사받기 전에 이미 사망이 됐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체를 조사받은 이후에 자기한테 압박이 되니까 수사가 압박이 되니까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점프했다고 제가 또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동 경로가 파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나눠 타면서 이렇게 왔다고 좀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범행 자체 일어날 때는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네. 다만 이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은 본인이 현직 경찰관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또 수사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교육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악질적으로 악랄하게 범죄에 활용하는 이런 나쁜 케이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시스템도 다 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수사할지를 다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근데 장기화의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군산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제 살을 베어내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네. 비판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용의자가 지리관과 연고관을 가지고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 자기 고향 인처에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군산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왜? 직접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장기화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다고 보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분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생활안전경찰이라고 해서 순찰하는 요원으로만 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군산 지역 일대에 거의 속속들이 다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여기가 농촌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숨을 데가 많다는 게 숨을 이게 또 좀 한계성이 있습니다. 지금 용의자가 전 이런 생각해봤어요. 용의자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내 사건이 어떻게 보도가 됐는지 다 보면서 네. 용의 주도적으로 조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네.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수할 생각은 없을까요? 근데 자수하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수하는 게 제일 낫겠죠, 이제. 그쵸. 그런데 이제 인간이 몰리다가 보면 비합리적이 되거든요. 저희가 운동 경기 보다가 보면은 뭐 배구나 농구 경기 보다가 보면은 계속 한쪽에만 공을 갖다 몰아줘서 계속 상대방한테 걸리게 되잖아요. 네.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 이 상황은 막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받고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1대1대1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뭐 그냥 너무 자포자기해서 드러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또 자해나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 예.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황이 있으니까 꼭 자수하고 또 본인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받고 그게 비극적인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해요. 네, 저희도 그게 가장 네, 원하는 가장 바입니다. 원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